시간이 조금 1분 남았지만, 네, 음악이 꺼진 관계로 오늘 1분 일찍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주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일상 수행의 이번 시간에 이번 교리대학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설명하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경계에 대해서 좀 두 번째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경계 얘기를 하면서 1, 2, 3조를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경계를 장황한 듯 하면서도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리 공부하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없다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공부가 막연하기가 쉽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좀 쉽다고. 그래서 경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경계를 내가 항상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마음 공부의 첫 발을 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경계는 너무나 미세해서 그걸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 일단 경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내면의 세상에서의 경계를 내가 주의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깐만 리뷰를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걸. 우리가 형상이 있는 것, 어떤 자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은 스스로 드러낼 수 없고 반드시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에 따라서, 그죠? 경계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이름과 명상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이름이 있고 또 형상이 있죠. 일체의 것은 다 경계 없이는 드러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생물도 마찬가지고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볼펜이나 책처럼 이런 무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생물의 어떤 그 생명 시스템도 다 이 경계를 통해서 그렇고, 실도 우리가 이런 경계라는 것도 가시권에 있는 거하고 가시권에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책상의 경계는 모서리가 지금 경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경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상상으로 지도상에 이러이러한 모양이고 북이 남이 경도 유도가 어떤 데서 어떤 모양 정도가 대한민국의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짐작하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가시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가시권에 있는 건 경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책상이고 여기까지는 불단이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가시권 너머에, 예를 들면 은하계라든가 태양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혹은 인공위성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낸 것을 보고 이런 경계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지구의 대기권이고 조금 더 넘어가면 태양계가 있고 더 넘어가면 은하계가 있고, 아마도 이제 과학이 훨씬 천문학이나 이런 첨단 과학들이 발전하게 되면 훨씬 또 더 아주 멀고 먼 우주의 어떤 또 다른 경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을 밝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이 경계를
통해서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장을 보면 교육편에 보면 이런 쌍장이 6그 섹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 있죠? 이런 쌍 진리, 이런 쌍 신학, 이런 쌍 수행, 이런 쌍 서문, 이런 쌍 법어, 그 다음에 개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똑같이 이런 쌍, 예, 이런 우리가 이런 쌍 이런 쌍의 진리의 첫 번째 시작하는 이론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든지 이론이라는 그 자리를 다 그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설명되어 있는 건데 6장의 나중에 아니 6절의 개송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노래로 시 한 편으로 대종사님의 이제 개송이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한 핵심 요지만 딱 말씀을 하신 건데 개송의 핵심 개념은 유와 무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있는 것과 없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다면 원래는 하나이지만 그걸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있는 것과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있어지다가 없어지느냐면 경계를 넘어서, 그쵸? 경계를 넘어서 있어지다가 없어지다. 이렇게 그만큼 경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탄생도 무생물도 그렇지만 그 생물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의 탄생도 경계에서 생명이 탄생해요. 경계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아가 모든 생명체는 이제 부모의 몸에 있을 때 태아의 상태로 있을 때 태아의 물론 이제 부모 엄마의 뱃속 자체가 하나의 경계기는 하죠. 그렇죠? 큰 경계인데 그 안에서에도 어떤 경계가 있어요? 양막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막이라는 경계 안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나올 때는 그 양막을 뜯고 나오잖아요. 뜯고 나오고 엄마 몸을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 안으로 밖으로도 엄청난 경계가 있고 안으로도 수많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체가 이제 그 생겨나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존재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 소화라는 말 원래 그 일원상의 자리 그 자체를 대야 원래 그냥 통으로 큰 자리라면 통으로 큰 자리에서 개체가 생겨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화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그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 소화라는 것이 경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우리가 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피부지 동물한테는 피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껍질. 돼지 피부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피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그쵸? 나무나 식물도 껍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껍질인 거예요. 땅 같으면 지표면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피부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껍질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것들? 나무도 나무의 껍질을 경계로 나무와 나무 아닌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껍질, 이 피부를 경계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두 개의 세상. 우리가 큰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경계가 이렇게 있죠.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로 어떤 게 생겨요? 1차선, 2차선, 3차선이 생기잖아요. 그쵸? 1차선, 2차선, 3차선. 그럼 이 차선이라는 경계 때문에 어때요?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우주에 어떤 경계로 인해서 이제 나라는 피부라는 경계가 있어서 나라는 이 존재가 드러나면은 이건 지금 도로는 평면이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이잖아요.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죠? 3차원 공간이면은 이 피부를 경계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깥 세상은 환경이라고 그러고 안 세상은 이제 나의 내면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밖의 세계, 이건 나의 내면의 세계, 외면 세계, 내면 세계 이렇게 안과 밖이 피부를 이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데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나다. 그쵸? 이게 그래서 나는 소중해. 이렇게 할 때 이게 나다. 이 피부라는 걸 기준으로 나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나라고 생각해서 피부나 그다음에 내 체형이 뭐 살이 쪘거나 아니면 어디 뭐 피부가 늘어졌거나 뭐 이러면 그게 굉장히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흰머리가 나거나 허리가 붓거나 이러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일단 오늘은 이걸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피부나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얼굴이 예쁘거나, 피부가 곱거나, 키가 크거나, 날씬하거나, 잘생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망이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또 그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냐면, 내 몸의 이 물리적인 경계는 아니지만, 이게 나니까, 이 경계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거나, 그쵸? 그래서 좋은 옷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경계가 지나가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좀 더 멋있는 남편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혹은 가문이 그래서 우리 지금은 가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 한 200년만 거꾸로 올라가도 가문이 나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가문의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쵸? 지금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지금 우리 막 전쟁 중인 이란 같은 데는 순교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이 물리적인 이런 개도 있지만 심리적인 정신적인 거에서 나를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경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10대는 피부가 경계이기 때문에 피부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피부보다는 이제 뼈, 그렇죠? 관절. 피부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관절이 중요해. 뭐 그렇죠. 그다음 조금 더 지나면 뼈는 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면 제일 병동에 입원을 해보면 정형외과 병동하고요. 내과 병동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정형외과는요, 뼈가 부러졌어도요, 걱정이 없어요. 왜? 시간이 되면 붓거든요. 기부스하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은요, 보통 딱 시켜 먹고 자기 그 환자들끼리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TV 보고. 근데 내과 병동에 가면, 내과 병동은 이제 우리가 뭐 암이나 뭐 심장질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죽음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곳이고 이 외과 병동은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릴 일은 거의 없을 거요. 이제 내과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 내 몸의 경계에 따라서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쫀득하게 만나느냐 이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게 본다면 피부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이 몸이 아프면 뼈가 아픈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감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고 키가 이 정도고 지금 허리는 안 굽었지만 이게 난데 이게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필연 같아요?
길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못 쓰게 됐어요. 그게 필연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넘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필연적으로 걸려요? 사실 우연히 걸려요. 예. 우연히 걸려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 막 운명의 만남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남이 다 우연적이에요. 저 창원에 우연히 왔어요. 정말 우연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나다라고 집착할 만한 게 필연이라면 집착하는 거지만 우연적인 거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였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계는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을 뭐 3cm로 그을 수도 있고 3.5cm로 그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게 3.33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계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경계에 따라서 생겨난 이 존재는 우연의 산물일까요? 산물일 확률이 많을까요? 필연의 산물일 확률이 많을까요? 우연의 산물일 거가 많아요. 한 자식도 우연히 온 거예요. 부모도 우연히 만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다 옆 사람이 우연히 가서 어느 정도 그 기간, 그 거리까지 여행 올 때까지 같이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내리고 그 다음 역에서 다른 사람이 타서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자식이 와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벼울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다 이것이 찰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이루는 이게 그냥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냥 그 무슨 철학이나 논리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과학을 같이 말하는 게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원소의 원자, 핵과 전자인데 전자는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이게 확률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거. 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그게 우연히 이 전자가 하나가 딱 만나면 이게 수소가 되고 하나가 더 이렇게 만나면 헬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우리 몸을 모든 이 형상 있는 것들을 이루는 모든 아주 기본 단위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이게 내가 무슨 전쟁에 이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다 우연의 산물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 밖의 세상은 엄청 많은 개가 그 수많은 개들이 환경이죠. 내 몸의 밖에는 환경인데 이 환경은 굉장히 많은 개들로 중첩되어 있는데 이걸 흉흉한 자선문에는 우리가 대포무 네. 왜? 세입무내가 있죠. 크기로 말하면 내 밖에 세상이 크기로 말하면 대포무에 크게 말하면 어때요? 포함을 못 시킬 게 없다. 아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무내가 밖으로 향하자면 어때요? 외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거. 경계가 없다는 거죠.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걸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 안세상. 세임무내. 안으로 들어오면 무내. 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 안도 깊고 밖도 무한히 멀고 밖으로는 무한히 멀고 안으로는 무한히 깊고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개가 수많은 개로 우리는 그 개 속에서 우연히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런 형태를 잠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가면 허리가 굽은 형태가 되고 이제 80, 이제 90, 80이면 안 되겠네요. 한 100살쯤 되면 이제 어때? 형태가 이제 세로에서 가로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예. 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밖의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모른다는 게 맞네. 없는 게 아니라 모른다. 그리고 안의 세상도 내가 계속 내가 감지할 수 있는 통증이 있는 것까지는 내가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안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밖으로도 모르고 안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요만 가시권에 있는 가시라는 게 뭐예요? 육안의 눈이잖아요.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시권이죠.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내가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것도 100% 있는 그대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소뚜껑 보고 뭐라고 자라로 보잖아요. 소뚜껑이 내 눈으로 보고도 이건 자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시권에 있는 것도 다 제대로 못 보고 가시권이 없는 건 깜깜무소식이고 그 내에서 나라는 형체가 간신히 이만큼 존재한다.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밖의 세상은 이제 일단 내버려 둬요.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이제 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나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 진짜 깊은 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집중도 할 거고 오늘은 내 이 형체가 있는 나를 기준으로 이 안의 공간, 그쵸? 사실 여러분 이 안에는 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에요. 공간 안에 그냥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이 장기들이 있는 거예요. 장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죠. 여기 입구는 뭐예요? 뭐 이런데 이런데 입구죠. 공기가 이리 들어가잖아요. 음식도 이리 들어가고, 그렇죠? 공기는 코로 들어가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죠. 영양분.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구하고 출구가 길게 느리면 관이에요. 파이프 관인데 이게 굉장히 신체 구조에 굉장히 복잡하게 직분이 살아요. 관이니까 입구 출구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쵸?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인풋한 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소화가 대화하고 통해 있어요, 안 통해 있어요? 통해 있잖아요. 이것만 통해 있는 증거가 아니라 피부도 이렇게 보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피부에 이 숨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 화상을 입으면 죽어요, 사망해요. 장기는 멀쩡하고 숨을 쉴 수 있는데 죽어요. 왜 죽어요? 피부가 호흡을 하거든요. 코로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폐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도 호흡을 하거든요. 피부 호흡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요. 이게 뭐예요? 공기 계속 이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우주하고 외부 환경하고 계속 드나드는 이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주 시력이 우리가 보통 이제 1.0 이런 건데 시력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이게 현미경 수준이겠죠. 100배 렌즈. 그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구멍이 이런 걸 땅구멍 같은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나라는 형체가 얼마나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린 형체겠어요. 이게 컴퓨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존재가 나다. 그런데 이 나가 나는 이 내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생명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생명체 이제 나라는 존재 과연 나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설 수 있는 건 내 이 형체가 이대로 경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내 경계가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 어때?
이런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계를 유지하는 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경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어 운동을 왜 해요? 내가 좋은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근도 내가 왜 그래요? 복근에 힘이 있어야지만 내 경계를 탄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경계가 어떤 것이 제가 핵심, 경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경계를 내가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이 경계를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경계를 내가 확장시켜야 되고, 이게 사실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인데, 생명체의 유지는 경계를 유지한다.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어야 돼. 국가의 국방력이라는 것은 경계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국경에다가 군사들을 다 주둔하고, 그죠? 외부에서 이 땅을 뭐 침략을 하거나 농사를 못 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뭐죠? 우리가 이 영공도 있고 이 그 국토도 있고 바다도 그 영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안에는 고기도 못 잡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것처럼 자기 이 경계를 지키는 게 그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나를 지키는 건 내 경계를 지키는 일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건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런 이제 우리가 바디 이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형체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심장도 혈액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생물에서는 항상성 우리가 혈당도 저는 이제 당뇨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00 그 기준인가요? 100, 뭐 90, 100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혈당의 적정한 수치를 넘어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건강한 혈당은 어때요? 혈액에서 당 농도가 어느 일정한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혈압도 혈압의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일정한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도 조절하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게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체온도 36.5도에서 39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체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혈압도 유지하고 맥박도 유지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백혈구 수치 뭐 이런 우리 그 건강 신체 지표들을 일정한 경계 수준을 이렇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들이 움직이는 어쨌든 장기도 보이는 그 유형의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수술을 하면 다 그 의사들은 다 장기를 보잖아요. 그럼 내 몸의 피부와 똑같은 거니까 조직이니까 이거 말고 이 안에는 장기 말고도 수많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감정도 일어나고, 기억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그것도 어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겨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계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혈압의 경계나 혈당의 경계는 수치를 재면 나와요,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혈압기로도 어떤 것으로도 잡히지 않는 내 마음에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욕심, 미움, 원망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내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경계 속에서 경계와 함께 살아가요. 내 혈압의 경계, 혈당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 경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인데 또 중요한 건 뭐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경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요? 접촉사고가. 경계선에서 일어나요.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모두 다 자기 차선을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경계를 잘 지키면 혈압은 혈압 경계, 순환기는 순환기 경계, 우리 몸에서 다 자기 경계가 있거든요. 그걸 정상적으로 지키면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질병이 없어요.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마음 세계에서는 그 경계를 우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런 것을 잡아주는 의사가 있다면 문전성시하겠죠. 명의 중에 명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경계를 수호를 해야 되는데 이 내면의 경계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외부 경계 차선이나 국경은 명확하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내면의 경계는 이게 내가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찾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런 아주 고난도의 일이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걸 고수라고 하죠, 사실은. 인생의 고수라는 게 자기 안에 그 미묘한 그 경계를 볼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이 고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삶이라는 게 경계와 함께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경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경계를 따라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따라서 차선 내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근데 인생에서 경계는 정말 천만 가지, 천만으로도 사실은 뭐 우리가 표현하기가 수월하라고 천만이지 뭐 셀 수가 없죠. 정말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 그 수많은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삶이 어려운 건 내가 내 경계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팔자가 이래 혹은 누구 때문에 이래 이제 이런 말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내 경계를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솔직하고 진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내 삶의 경계를 내 안의 경계는 이제 더 미묘하니까 좀 이따 하고 내 이 경계를 가장 촘촘하게 맞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볼까요? 가족인가요? 이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 아주 적지만 조금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 이게 나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어디에 살아요? 한 울타리에 살아요. 이제. 아주 작은 울타리에 살아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붙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도 나눠 입고 월급도 받아서 통째로 갖다 주고 아무 대가도 없이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부모님이 내 거고 내 거가 부모님 거고 뭐 당신 거가 내 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 경계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채 우리가 살게 돼요. 살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혈연이라는 게 이제 피혈자잖아요. 피로 묶여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뱃속에서 부모의 피를 먹고 우리가 피를 먹는데 피가 영양분을 배달해 주거든요. 혈액이 그러니까 그 피를 먹고 자식이 나오니까 그 피로 맺어진 인연이니까 얼마나 내 속에서 나온 인연이니까 얼마나 끈끈해요. 얼마나 끈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옆집 사람하고 다툼보다 옆집 사람하고는 한 며칠 다투고 안 보면 그만인데 정말 힘든 다툼이 가족 혈연과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네 거 내 거가 없다가 사실은 다 경계가 있는 것들인데 경계가 있는데
살다 보니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자식 인생이 내 인생이지 하고 내 인생을 다 갈아서 자식한테 바치잖아요. 그죠? 뭐 나는 굶어도 되고 못 먹어도 되는데 우리 자식은 하고 다 가르치고 뭐 해서 해놓으면 어느 순간 그게 끝까지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본질적으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경계가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집이 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가화가 될까요? 어떨 때 가화가 될까요? 경계를 갖다 한번 내보세요. 어떨 때 가화가 될까요? 경계를 지킬 때 우리가 사이가 좋다는 게 뭐예요? 사이라는 게 경계예요. 사이가 좋다는 것은 사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사이라는 건 우리가 그 관계할 때 관자가 빗장관이거든요. 빗장이라는 게 대문 요즘에는 또 번호키라고 그러는데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걸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빗장이잖아요. 그쵸? 이것과 이걸 딱 걸으면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멀면 이게 가까우면 응? 그쵸? 빗장이 필요가 없고 너무 멀면 여기 멀면 빗장 걸으면 여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이라는 건 이 빗장이 있는 적당한 이런 거리를 잇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관계, 틈이 있는 걸 사이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화라는 건 집안의 식구들끼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게 보통 내공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다 큰 자식이 뭐 잘 안 된다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제가 있으세요? 내가 좀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안 밀어주면 나는 힘들지. 나쁜 뭔가 마음이 힘들지 하셨죠.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네, 대종사님께서는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거나 하면 그게 자력이 있는 사지가 멀쩡한 자식을 하면 그 자식을 끝까지 자력을 못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딱 그을 때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족과의 얽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내 문제들 중에 가족 문제 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내가 얽힌 문제가 우리가 뭐 트럼프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지금 우리가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얽힌 문제가 있나요? 풀어야 될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되게 가까운 가족, 직장, 아니면 이웃집. 내가 여기서 무슨 부산 사는 사람하고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담 넘어 있는 뒷집하고 좀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있는 거지. 경계가 가까운 사람하고 항상 그래서 문제는 경계에서 생긴다. 어디 경계? 가까운 경계에서. 그래서 이 가까운 경계를 잘 조절하는 힘인데 가까운 경계를 조절하기가 그게 잘하는 게 정말 내공이거든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의 경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경계 확보. 이걸 우리는 이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네요. 안 돼. 혹은 거절.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아, 나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내 몫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 경계는 나 스스로를 우리가 보통 경계를 부르면 내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기주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도 언제 가족 사이가 좋냐면 멀리 떨어진 가족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분가한 사람하고는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집안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다투기 쉽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정한 자기의 공간,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뒷부분에 원래 이제 뒷부분에 일상수행요법이 뒤에는 사요로 되는 거잖아요. 사요라는 게 이걸 경계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는 1, 2, 3조는 내 경계를 챙기는 거예요. 내 경계. 그쵸? 자성. 그쵸? 자성의 정. 자성이 이게 사성이 아니잖아요. 남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개는 내 문제예요. 내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를 내가 보는 거고 뒤에 신부는 성은 이제 그 공부하는 동력이고 이제 그 사은이 원망생활 감사생활이고 타력 자력부터는 뭐예요? 사요잖아요. 사요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문제잖아요. 그쵸? 세상은 어디예요? 이 경계를 바탕으로 이 밖의 세상이에요. 경계를 바탕으로 안이 어디에? 사막의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쵸? 사막의 공부 대상.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할라 한들 밖이 시끄러우면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도 정화하고 밖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 게 사요예요. 밖의 세상을 같이 하는 거가 사요. 그래서 자력 양성 조목에 한번 보실까요? 책에 보면 자력 양성이 이제 39쪽이요. 정전에서 사요가 자력 양성으로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자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경계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게 자력이에요. 자력으로 밥 먹는다 어때요? 내 팔이나 내 이걸 육신을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하는 게 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력이라는 건 나의 경계를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 자력 양성은 자력이 없는 어린이, 노혼한 늙은이, 병든이 이건 어때요? 딱 봐도 어때요? 자기가 자기 이걸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부득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력을 하라. 그런데 과거 타력 생활. 그런데 왜 자력을 못했느냐? 타력을 한번 과거의 타력 생활을 좀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의지해서 놀고 먹는다. 자기 경계 유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의뢰를 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가서 동거하자 하면서 서로 이제 못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이 경계 유지를 어려서는 부모한테 맡기고,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맡기고, 늙어서는 자녀한테 의탁하고, 그쵸? 그럼 내 경계를 내가 유지 못하면 내가 사실 있어도 없는 거거든요. 나라 땅이 있지만, 땅을 잃어버리면 그 주권이 없듯이 설사 땅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을 빼앗기면 그걸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몸은 있지만 내 의지와 내 정신과 예를 들면 경제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에게 종속돼 있으면 내가 내 경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경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걸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걷게 못 만들잖아요. 내가 튼튼하게 걸을 수 있을 때 누구도 걷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를 유지하는 힘,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타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그 권장할 조목도는 결국에 뭐냐면 다 경계를 지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와준다고 해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도록 하는 경우가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자본인은 경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경계를 확대하려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나라도 잘 유지했다가 어때? 내 영토를 자꾸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왕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 경계를 확장시키려면 어때?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과학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금 이제 앞으로 화성도 지구 사람들이 경계를 확대해서 이제 어때? 지구 영토화 하려고 하잖아요. 어? 앞으로는 이제 그거보다 더 넓은, 더 먼 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도 내 경계를 확대하려면 배우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무슨 방면으로든지. 배움으로써 내가 내 경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자나 교육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경계를 확대시키도록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도사 숭배는 공도라는 건 이제 나라는 아라는 공이라는 건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시켜서 어때? 결국엔 전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완전히 전체가 되는 세상으로 가자.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그 구조를 눈에 그려보면은 정말 그 꽃 한 송이가 피었다. 그 꽃이 다른 완전히 꽃 한 송이가 우주 전체를 정말 꽃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 경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내 경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계가 노년의 공허. 이거 되게 이제 헌신, 희생, 봉사. 이건 다른 말로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 자아를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표현을 그 경계를 유지하는 걸 이제 힘 닿는 대로예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위험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대종사님은 이제 이 선긋기, 우리 말하면 선긋기, 경계긋기를 마지막에 누구한테 사실 천도법문도 결국에는 영가한테 경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네 몸이라는 경계는 없다. 그리고 응? 네가 뭐 전일에 보았던 처사나 권속도 과거의 그 명색으로는 다시 볼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네가 누렸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와 인연과 그것도 이제 그 경계가 떠났기 때문에 다 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영가에게 영계를 알려주는 거죠. 계가 달라졌음을 이제 이렇게 계속 심지어 몸이 없는 영가에게도 이렇게 경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이 경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오는 내 경계를 중심으로 밖에서 뭐가 침입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외환이라고 그러죠. 밖에서 오는 환란. 그리고 안에서 오는 걸 이제 내란이에요, 내란. 근데 사실 요즘에 내란죄가 외란죄만큼 못지않게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밖에 외환처럼 안에서는 마음 난리, 그렇죠? 마음이 경계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이 되는 걸 이제 마음 난리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서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어떤 형태로 경계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차선 없는데 운전할 때 되게 무섭지 않아요? 네. 저 지난주에 이거 끝나고 나니까 비 왔었잖아요. 운전하고 여기서 그냥 가다가 그냥 딴 생각하고 가다가 차선을 제일 끝에 서면 안 되는데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딴 생각하고 가다가 여기 안 서가지고 직진 못하고 서가지고 어디 IC로 막 돌아가지고
근데 비가 오니까 차선이 안 보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음. 경계가 안 보이면 이렇게 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경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 경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차선으로 내가 처음에 들어간 차선으로만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상황이 하면 다른 차선으로 바꿔서 갈 때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나 들어간다고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깜빡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안 놓고 가면 어때요? 뭐 사람이 없으면 되지만 요즘엔 차가 뭐라 하더라고요. 안 놓고 가면은. 그쵸? 요즘 나오는 차는 차선을 인식해가지고, 예, 시그널 안 주고 가면 뭐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의 방에 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의 그 경계가 방으로 구분됐을 때, 놓고 해요, 안 해요?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경계를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하는 거죠. 옛날에 어디 집에 갈 때 헛기침 하는 거, 뭐, 이리 오너라 얘기하는 거, 그렇죠?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보고 약속하는 거. 이게 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불쑥불쑥 이렇게 요즘에 하는 건 잘, 이제 우리가 기본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은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계를 현실에서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다른 사람이 내 경계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경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경계를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교육받은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흥부 놀부전 보면 흥부는 착한 사람이고 놀부는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흥부는 왜 착한 사람이에요? 내 것도 가난하게 살지만 제비를 100%를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제비는 그 뒤에 나온 거고, 아니 착하기 때문에 제비가 다리를 가져온 거지, 그렇죠? 남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심청정 같은 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그거 아니 심청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게 효도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우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만 그냥 맨정신으로 심청전을 읽으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네.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대동사님 힘 닿는 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게 힘 닿는 게 아니라 목숨 닿는 데까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경계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효도를 해야 되고 옛날에 충신들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임금이 곧 하늘이라는 이 교육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위해서는 신하가 목숨을 바치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그랬잖아요. 그게 교육이 그랬던 거예요. 임금, 군사, 부일체 그래가지고 부모도 하늘이고 임금도 하늘이고 나는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나는 종속적인 관계고 그러니까 나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나 임금이나 부모의 경계에 따라서 내가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경계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고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청이도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눈 좀 못 뜬 건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교육을 은연중에 받다 보면은 희생이나 헌신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대동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거든요. 네가 중심이다.
하나하나마다 부처다. 그 안에 우주가 다 있는데 어떻게 우주를 함부로 버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경계를 우리가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가 과연 그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고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공허한 건요. 내 경계를 못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황혼, 이혼이 요즘에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이거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아유, 어차피 살았는데 얼마나 산다고 그냥 살다 가지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심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분리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간격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나 혼자 온전히 서보고 싶은 그 욕망.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회식 갔을 때 예, 나는 삼선 짜장 먹고 싶은데 위에 있는 상사가 그냥 일반 짜장 시키면 대차게 지금 요즘 애들은 그렇게 시키죠. 어른들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다 같은 거잖아. 자기 목소리 못 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자가 그렇게 못했고 며느리가 그렇게 못했고 또 신입이 그렇게 못했고 옛날에는 부교육도 그렇게 못했어요. 진짜. 이러면 아랫사람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타인에게 나를 맞추는 교육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문화나 이런 것들로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하고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이제 거절을 못하거나 그래서 거절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거 실력이에요. 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 주장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건 나는 싫어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장을 하면 뭘 알아서 그러냐는 둥 그리고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내 경계를 스스로 심리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경계를 설정하기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냐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뭐 하는 척 한다 그러잖아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가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들 무서운데 안 무서운 것처럼. 추운데 안 추운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이런 거 많잖아요. 옛날 배고픈데 배 안 고픈 것처럼 하잖아요. 엄마들. 나는 괜찮다.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그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자가 못 되는 이유나 우리가 어떤 것의 그 지식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나 똑같아요. 왜 부자가 못 될까요?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으로는 부자인 척 하느라고 부자가 못 돼요. 부자인 척 하려니까 좋은 집을 사야 되고요. 좋은 차 사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요. 뭐 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요. 때 되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게? 이거 왜 우리가 뭘 몰라요?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돼요. 지금 부자인데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부자인 척 하느라고 부자가 못 되는 경우.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그러긴 한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왜 부자가 못 되느냐? 부자인 척 하는 순간 부자가 되거든. 내가 진짜 이 교리를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모른다. 아는 척 하는 순간 몰라요.
알무로 들어가는 게 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를 때,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왜 또, 모르는 한계를 설정하지 하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 뒷배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웬만한 거 해도 꿀리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없어. 나 혼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꿀리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 뒷배가 엄청난 그 무엇이 나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버텨주고 있다라는 사실. 하시면 내 안에 엄청난 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뒤에 독신불 이런 쌍이 내 주위에 진다.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있으면 음. 그렇게 내 경계의 폭을 넓히면 이제 삶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렵다는 건 자기의 그 경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 유지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넘어서 할 텐데요. 이 경계를 잘 유지하면 그 다음에 이 경계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개로 넘어가려면 그 개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돼요.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창원의 그 마당에 꽃 양귀비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꽃이 필 때 그걸 처음 봤어요. 한참 이렇게 피어 있는 것만 봤다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봤는데 피었는데 양귀비의 그 꽃에 껍질이 반쯤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껍질 안을 뚫고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껍질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는 우주를 날지 못해. 비행기는 대기권 안에서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로 나는 거 어때요? 우주선만이 우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야지만 우주의 첫 문턱을 넣는 것처럼 내 경계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1차선을 벗어나야지만 2차선 더 큰 차선으로 더 큰 도로로 아니면은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벗어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문명은 보이지 않는 저 거시의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망원경이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줬는데 내 안에 더 안으로 깊숙이 있는 수많은 경계는 어떻게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정말 깊숙한 내 안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고 결국에 법의등급은 결국에 경계 문제예요. 그쵸?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만, 출가 연회도 결국에는 그 경계를 뛰어넘자는 거잖아요. 보통급의 경계를 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경계를 알고 경계를 지키고 경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라는 개념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